자, 잘 쉬었죠? 예. 60번 보도록 하죠. 60번. 측량 수료주 3의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 몇 가지 있었나요, 법에? 9가지 있었죠? 기억이 나실라나?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1번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아까 정정사항 7번째 사유였습니다. 맞고요. 근데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요거는 5번째가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정사항 맞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3번 틀린 말이고, 4번에 지적공부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는 직권 정정사항 4번째 사유였었고, 5번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2번째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죠. 61번, 62번 생략하고요. 63번 보겠습니다. 63번. 다음 현행 지적법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물어봤는데,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법조문상에서 몇 명이 나오느냐? 대위 신청 몇 글자예요? 4글자, 4명이 나옵니다. 대위 신청할 자격은 처음 나오는 자가 공공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 공공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목이 몇 가지가 있더라? 8가지 있다고 배웠죠? 도로가 있었고, 하천이 있었고, 제방이 있었고, 부고가 있었고, 유지가 있었고, 수도용지가 있었고, 학교용지하고 철도용지에서 도로, 하천, 제방, 부고,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로 하는 토지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 장로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공동주택을 사업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라도 신청할 수 인정됩니다. 이 대표자가 다른 말로 입주자 대표라고 불렀고, 마지막 4번째 경우 대위 신청할 자격은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서 이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 4명이 아닌 자가 답이에요. 첫 번째의 경우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 제방, 국어 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 시행자 해당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지방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 자치단체 장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의한 채권자.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맞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맞는데? 뭐가 들리는 거 도대체? 맞잖아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 공유자도, 대표자도 가능하고, 사업시행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도 가능합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사업시행자라고? 어쨌든 간에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맞다고 체크하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 느낌에. 답은 5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번 잘못된 건 없는데.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 문제여서. 그 다음에 64번, 65번 생략하고, 64번하고 66번이 같은 문제인데, 66번 재작년 문제 부를게요. 최근 문제로. 66번, 65번 같은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64번 아니면 66번인데 66번 볼게요. 최근 문제로.
다음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이 4명 아닌 자가 답이에요.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이번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주차 관리인은 주차만 잘하면 되고 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 자격은 없습니다. 2번이 답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해당이 되고, 5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단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가능하니까 아까 전 문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들어가서 주택법상 관리 사업시행도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전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냥 66번은 좀 아까 그 지엽적인 문제고 지금처럼 정확하게 주차 관리는 없죠. 예, 그 답이 2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지지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동 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착수 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 시행자 외의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이외의자가 토지 이동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맞고, 두 번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사업 시행자 신청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관리인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 맞았고요. 관리인 남아있죠. 여기 집합 건물 공동주택 부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소관청이 지적순례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건물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이해한계내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승낙서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잘못된 말인데 왜 그럴까? 이따가 시간 되면 배우겠지만 적부심사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나 또는 이해한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이 3명 중 누구라도 측량을 통해서 측량 성과도가 나온 경우에 성과도를 통해서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기하는 적부심사가 됩니다. 적부심사의 경우는 이제 1년의 과정이 옛날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어떻게 오시라 그랬어요? 예, 36, 397로 오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청구서 받은 지도지사 입장에서는 청구서를 받게 되면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사안을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게 되고,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입장에서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릴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는 일치 한 번만 연장을 하되 30일을 넘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각각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 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다시 누구라도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또 배울 거 있다가 자세히 배울 텐데, 이때 날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셔라? 3, 6, 3, 9, 7을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처음 3은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제는 7일, 요것만 껴놓으면 돼요. 그냥 날짜대로. 그럴 경우에 여기서 통제해 줄 경우에 통제는 다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통제받은 이해관계인 불만 있는 경우는 뭐 하면 돼요? 90일 안에 재심사하면 되죠? 그럼 90일에 재심사 안 했다는 얘기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굳이 이제 승낙서 받아올 필요는
없다요. 기분 나쁘면 책임서 알아요. 그래서 승낙서 가져갈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2002년까지는 아주 옛날 얘기인데 2002년까지는 이 결과를 통제할 때 소유자밖에 통제 안 해줬어요. 이항에 통제 안 해주다가 2002년도 법을 개정하면서 통제로 법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재심사 며칠 내야 돼요? 90일날 가야 되는데 이항인이 이 통지를 안 받게 되면 뭔 일이 있는지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90일 넘어간 경우 재심사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불이익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통제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승낙서 가져갈 필요 없게 된 겁니다. 4번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에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에는 고쳐야 돼요.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고쳐놔야 됩니다.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고쳐놔야 됩니다.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이 됩니다. 4번은 잘못된 말이고 넘어가서 5번의 경우에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역은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가 떨어지는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는 의무가 두 개가 떨어집니다. 하나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할 의무로 세분해서 두 가지 의무를 따로따로 부과하는데 신고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착수했다거나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다거나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이에 따른 토지 이동을 신청해라가 의무 규정이에요. 이 말 뜻하는 바는 이 일대가 전부 다 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인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토지를 뭘로 바꿀 것이냐 지목을 다 대로 바꿀 겁니다. 이럴 경우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그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 착수 신고 며칠 내 하시고 15일 내 하시고 사업 계획이 변경이 생겨도 15일 내 신고하라는 얘기고 사업이 끝나도 완료 신고도 15일 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는 토지가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전에서 대로 바뀌었죠. 바뀐 지목에 따라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는 뭐에 대해서고 사업의 진척 현황. 신청은 토지 이동을 따로 신청해라가 두 가지 의무를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사업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완료 신고만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경우가 한 차례 있게 됩니다. 가름한다는 얘기는 신고만 하게 되면 신청은 이건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데 도시개발 사업 완료와 더불어서 신고할 때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서로도 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 가름할 수 있다요. 과거에 우리 문제는 아니고 예전에 간평사 문제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에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환지가 수반할 때만 가름할 수 있고 환지 수반이 안 될 때 가름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말이 안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언제만 가름한대요? 환지가 수반할 때만 가름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또 이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할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파산을 통해서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이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도 신청할 자격이 인정해 줍니다. 이 두 명도 파산 시 가능한 자격이 생기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역은 토지이동 시기가 언제이냐? 토지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 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준공례들 기준으로 신청해라요. 근데 문제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토지이동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한 사람이 생깁니다. 미리 신청할 자격은 사업 시행자만큼만은 미리 신청할 자격 인정받는 게 여기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사업 시행자 아닌 사람은 미리 신청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고 요것 낸 적이 있고 요거만 아직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가름하는 경우는 환지가 수반될 때만 가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8번 풀어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토지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한다. 환지가 수반될 때만 가름할 수 있는 것이고 환지 수반이 안 되는 경우 가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을 낸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고요.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누구만 신청하실 것? 사업 시행자만 가능할 뿐 소유자가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틀린 말이고. 4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맞고요. 7번은 법에 없는 요거는 실무상 규정입니다. 지적공모 작성이 완료될 때에는 새로이 지적공모가 확정 시행한다는 뜻을 7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요거는 실무상 소관청에서 업무 처리 예지고 법에 나온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번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및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의해 정리한다. 아까 소유권 나오면 등기번호가 튀어나오면서 몇 가지 튀어나와야 돼요? 4가지.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중에 하나 보고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공유 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 준공 인가가 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에 등록한다. 신규 등록지란 토지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 및 등기 전산정보 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맞고 다시 그 뜻을 등기소에 통지해 줘야 한다. 그 통지를 다른 말로 불일치의 통지 또는 불부합 통지를 하는데 그건 바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맞는 말이고 네 번째는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당연한 얘기고 5번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항기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이 틀린 말인데 등기부랑 대정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와 이항기인에게 일체에 필요한 신청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등기부가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없다가 잘못된 말이고 둘 다 가능하므로 5번이 잘못된 말이며 밑에 70번 문단 설명 다시 드릴게요. 위에 3번 질문의 경우는 70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소유권 맞추는 과정입니다. 항상 소유권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이죠. 그럼 등기부하고 대장을 이제 놓고 맞추는 과정인데 등기부상 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재는 상계동 돼 있고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이 100으로 나와 있다고 가정하고 대장에도 상계동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이 100으로 나와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 일치하고 있죠. 소재, 지번, 지목면적 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현재 소유권자 갑이 있고 여기도 갑이 있더라. 일치하고 있다가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서 을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끝난 후에 등기소가 대장소관청에게 교인이 바뀌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걸 소유권의 변경사실 통지라고 부르고 줄여서 등기완료 통지라고 불러요.
통지가 들어오면 통지받은 대로 지금 등기부 대장 일치하나요? 일치할 때 바로 소유권을 을로 정리할 수가 있다요. 이렇게 마치는 게 일련의 과정인데 문제는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할 때 바로 정리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등기부랑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은 상계동 50번지 지목은 전 나와 있고 면적이 100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상계동 50번지 맞지만 지번이 대로 나와 있는 경우 면적이 100 가정하고 그럼 여기 위에 아래랑 차이점이 밝혀졌죠? 위에는 일치할 때 여기는 불일치가 발생했네요. 여기 지목은 뭐고? 여긴 지목이 전 서로 불일치가 발생한 상태에서 여기도 소유자가 갑, 여기도 갑이 있을 경우에 갑이 을에게 또 집을 땅을 팔아서 을로 등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알려줘야겠네요. 그럼 등기 원래 통지가 똑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위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할 때 위에는 소유권을 위에서 정리가 들어갔는데 밑에 정리할 수 있느냐요. 여기는 소유권을 을로 정리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치할 땐 정리하되 불일치가 발생하면 정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즉 소유권을 맞추는 과정인데 소유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이죠. 물권의 뜻은 물건에 가진 권리. 그럼 물건에 관한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부터 먼저 맞춰라고 순서예요. 이걸 마치 나중에 소유권을 맞추는 게 과정입니다. 선후에 이게. 그럼 물건에 관한 내역은 토지의 대, 전, 지목 따른 경우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지목을 뭘로 고쳐야 돼요? 대로 고쳐야 되는 이거부터 먼저 맞추는 게 순서니까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대장소관청이 등기소를 알려줍니다. 어이 등기소, 등기부랑 대장이 토지 표시 달라서 소유권을 못 거줬어라고서 불일체 통지해 주는 게 요게 대장소관청의 해당 조치예요. 불일체 통지 또는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는 게 내용인데 내게 되면 이제 이걸로 나올 겁니다. 불일체 통지로 한 문을 빼니까 자꾸 그래서 불일체 통지하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까지 우리 지적법상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정리하러 통지를 받았지만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등기소로 통지하더라.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일치의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답부터 보게 되면 답이 지금 푸신 70번의 답은 2번이 답일 거예요 아마. 2번에 지적 공부를 등기 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르더라? 불일치의 통지 또는 불부합 통지란 말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까지 지적법이라는 얘기는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지적법이 아니라 이제 등기법에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이고 지적법은 여기까지만 시험을 내요. 지적법에서는. 근데 이어지는 과정이니까 이제 등기법 따라가서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그럼 불부합 통지, 이 불일치 통지 누가 받을까요? 등기소 등기 관이 받겠죠? 아닌가? 맞죠? 등기관이 받은 경우에 또 물어봐야지 근지러우니까 지목이 먼저 뭘로 바뀌어야 돼? 전이? 이게 대로 바뀌어야 되죠? 이것도 먼저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우리끼리나 뭐 골라 한번 찍어보는 거지 뭐 맞으면 아싸가 우리 틀리면 아 쌍지급하려고 넘어가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신청하는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있다. 들어보면 또 기억나요. 옛날에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1개월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개월 안 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지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들어본 기억나세요? 들어본 기억난다니까. 희한해요, 그죠? 들을 때 아 맞다 기억나는데 왜 그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 참 그 순간 차이인데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다 풀고 나와요. 죽겠어 기억이 안 나고 그 순간 아 미치겠다 그러고서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러서 이제 요거 알 것 같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대충 찍고 나가서 딱 시험지 내고 딱 돌아서는 순간 맞다 걔 답이다 그러고서 틀린 걸 과감하게 암과 동시에 돌아오면서 눈물찍 콧물찍 침도찍 하고 울고 오는데 시험장 나올 때 당나고 눈에 보여요. 시험이 딱 나올 때 합격한 사람 떨어지는 눈에 보인다고. 아 기분 좋게 막 큰 소리씩 웃고 나면 다 떨어진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막 터지기 직전인 사람이 있어요. 봉숭아 연정. 손 대면 툭 터지는 사람들. 이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마친 건 기억이 안 나.
못 푸른 몇 개가 기억에 남아요. 아, 왔다 갔다 한 거, 요거. 그것 때문에 잔뜩 신경 써가지고서 이제 그 긴장 딱 다닌 상태 건드리면 터져버리는데 공부 아예 안 한 날탱이들은 다 찍고 왔기 때문에 다 답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 푸른 걸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즐겁게 내려오는데 시험 끝나고 나중에 보세요. 웃고 나온 사람, 울고 나온 사람. 웃고 나온 사람은 대부분 다 전화하면은 고기 교정 삭신 정지했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실 부분이고 이제 요거 1개월로 신청한 의무 규정이죠. 소유권자가 1개월로 신청한 의무 기간이니까 1개월 기다려 줍니다. 1개월 신청하지 않았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해버려요. 직권으로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해버리게 되면 요거 불일치 해소했나요? 해소했죠? 근데 대대 맞춰놨으니까 이제 소유권 고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등기한 다음에 등기관이 다시 통지 또 해줍니다. 대장 소환서 고치라고 통지 들어오게 되면 통지받은 대로 을로 고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 맞추는 게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는 등기법상 개념이다 보니 시험을 안 내고 여기까지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받았지만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역으로 통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불일치의 통지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은 생략할게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풀어보실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생략하는 겁니다. 72번 생략하고 73번 보겠습니다. 73번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번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지번도 같아야 되고 주소까지 같아야 됩니다. 어떤 거 하나만 틀려도 합병이 안 돼요. 두 번째 경우는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매매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이번은 하자가 없네요. 맞는 말이고 분할할 때 하나만 의무 규정이라고 배웠죠. 어떤 거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만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거 하나만 딱 의무 규정이고 그걸 이제 나머지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리할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죠. 아까 직권 정정사항 첫 번째 사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74번의 경우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 등에 의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줄여서 등기보고 정리해라. 맞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에 부하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 열람에 의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줄여서 그냥 지금은 등기부 등초본 이만 안 써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기타 이양기인에게 그 부하에 필요한 신청 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등기부랑 대장 다른 경우는 직권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유 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예전에 배울 당시에 신규 등록하더라. 소유권 어떻게 등록한다고 배우셨나요? 소유권의 경우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조사가 되면 등록해주겠지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무주의 땅은 국가 소유로 간다. 그 국가 소유를 좀 거창하게 해서 국유 재산법상
총괄청 관리청이 따라 붙은 겁니다. 줄여서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입니다. 근데 모주 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취하는 조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요. 30일 이상 공고해서 소유에 나타나는 공시 최고가 들어갑니다. 그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거칠 때까지 소유권 등록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 등록 해버립니다. 예전에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는 이 소유권 공고가 잘 안 나오고 광고비가 비싸서 주로 대한매일신문, 문화일보 여기 많이 뜨는데 일간 그 공고 같은 것들은 예전에 한번 본 기억에 경남 합천군 무슨 면인가에 2제곱미터 그것도 임야에 산 몇 번째 2제곱미터가 측량하다 오류가 발생했나 봐요. 2제곱미터는 참 넓은 땅이죠. 2제곱미터 한 평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근데 임야니까 얼마예요, 그 땅? 가격 정도 나가봐야 2012년부로 그 우리나라 공시지가 최고 비싼 데가 2012년도에 어디였었느냐? 그 이후로 제가 안 봤는데 12년도 제일 비싼 데가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입구에 화장품 가게 있죠? 거기에 3천만 원이에요. 1제곱미터에. 안 놀래네. 가로 세로 1.5m 요만한 면적 하나가 3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한 평이면 얼마란 얘기예요? 3.3 곱하니까 거의 1억 떨어진다는 얘기죠. 가장 싼 땅은 얼마냐? 저 경남 하동의 산골짜기에 있는 임야가 130원. 1제곱미터에. 한 돈 10,000원 가져가면 땅 좀 사겠네 가서. 어쨌든 그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시골 땅이 이제 2제곱미터가 무주 토지에 났나 봐요. 그거를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야, 참 내가 보자마자 이게 국가 업무니까 광고를 하지.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한 평도 안 되는 땅 가지려고 신문에 이만한 광고, 박스 광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업무다 보니까 어쨌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공고를 해가지고서 기간 거쳐야지만 국가로 귀속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3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직권에 의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의 경우 소유자 정리 결의 일자를 지적공부에 정리해야 한다. 미등록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 정리 일자? 어쨌든 간에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 5번이 지적공무원, 지적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상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맞는 말인데 4번의 경우 직권에 의한, 이거 지금 개인적인 사견에 들어가서 그래요. 직권에 의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 그럼 미등기 토지라는 얘기는 등기부가 없네요. 그 소유자 정리 결의일자를 지적공부 정리해야 한다. 결의일자가 뭐가 될까? 미등기도 처음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건 공유수면 매립제의 경우는 매립준공 인가일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 좀 부합죠. 자기 좀 개인적인 상견 들어간 문제인데 4번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5번의 경우는 작년 문제지만 너무 쉬워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76번 보겠습니다. 76번. 측량 수로유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만 딱 의무 규정이에요. 분할은 다른 건 다 의무 규정이 아니고 요거 하나만 나올 때 의무적으로 60일 내 신청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니까 요거 하나 반드시 참고 좀 하시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여기 직권정상 첫 번째 사유였었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모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았네요. 소유권을 정정할 때 작성할 서류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될 것이고, 토지이동을 정리하고자 할 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3번 질문 뭘 정리하겠대요? 소유권을 정리하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라.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신규 등록 제외하고 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촉탁은 좀 이따 뒤에 문제 나올 때 따로 풀어드릴 것이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지적정리 통지는 둘로 나눕니다. 요거 지워버리고 지적정리 통지한다는 얘기는 대장을 정리한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통지해주는 이유예요. 소유자가 왜 모를까? 자기 대장 밖의 사실 모른다는 얘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것들. 대부분 다 직권 정리했다거나 다른 제3자 신청한 경우 모르다 보니까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줘라가 요게 통지 규정인데 통지는 둘로 세분해서 하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면 언제부터 기산점하고 날짜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면 소관청이 촉탁을 해줘요. 촉탁이 들어가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로부터 대장 소관청에게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를 축적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래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더라. 요 별거 안 되는 내용 요거 가지고 기출문제가 20일에 23회 24회 25회 4번 연달아 나왔어요. 25회 나올 당시에 느낌이 좀 이상했거든요. 3번 연달아 냈기 때문에 20일 또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강생분들이 그러더라고. 또 낸다니까요. 그러더라고. 또 냈잖아요. 26일 또 낸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이번에 5번까지 돼서. 어쨌든 4번 냈다는 얘기 적은 부분은 아니니까 이 2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5번 잘못됐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로 내야 되니까 5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77번은 생략할게요. 아까 나왔던 접시니까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야. 78번의 경우 지제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합병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전에 배울 때 합병하는 토지상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요 5가지 권리 이외에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전세권 합병할 수 있는 권리 맞고요.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 신청할 수 없다. 주소도 같아야 되고 지번도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아까 직권 정정상 첫 번째 사유였었고 그 다음에 4번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지목이 안 바뀌는 예외 규정 두 번째 겁니다. 등록 전환 시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지금 안 바뀌는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등록 전환 시 지목이 안 바뀌는 거 3개. 첫 번째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들어본 경우 나시죠? 두 번째,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를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지목을 바꾸지 않는 채로도 등록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고 지난주 여기 썼어요. 여기다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네. 참 짧아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자 5번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보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유되는 지적공보 정리 신청 수수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징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정확한 말입니다. 측량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정확한 말이에요. 하지만 다만 바다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원칙은 측량한 경우 측량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배울 때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모를 정리할 수도 있다. 이때 측량을 직권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측량 수수료 납부하러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30일 납부하러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토지 압류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말은 지적 공모 정리 수수료가 아니라 측량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확한 말입니다. 해설도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하여야되 다만 바다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달려 있어요. 5번이 잘못된 말인데 여기 예전에 17회 때 문제입니다. 어리버리하게 나와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막 같이 나왔던 것이 기출 문제였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측량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게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서 79번 생략하고 78번 볼게요. 80번 볼게요. 지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등기 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칠판에서 따져보자고요. 촉탁은 왜 할까? 이유만 이해하시면 돼. 그 답은 자동 나올 테니까. 여기서 소유권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이죠? 그럼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등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소가 대장소관청에 주인받았다고 알려주는 게 등기관리 통지라는 거예요.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정리하게 되면 소유권으로 일치가 되는 게 일련의 과정인 반면에 토지가 난 사람은 어디가 우선일까? 대장이 우선이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만약에 지목이 바뀐다 가정하게 되면 지목은 어디부터 먼저 바꿔라? 대장을 먼저 바꾸겠네요. 대장을 지목을 대로 바꿨을 경우에 그럼 등기부도 지목을 대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는 의무가 있어요? 있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 끝까지. 자,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여기 설명할 때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소유권자가 1개월 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안 하면은 건물만 과태료 5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한번 픽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있어요? 자, 있다 없다? 있죠? 그럼 1개월 내 신청 의무사항이지만 소유자 할까 안 할까? 이거 안 해요.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안 하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이 등기소 지목 바뀌었으니까 지목 고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 바뀌면 알려주듯이 토지가 바뀌면 또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촉탁이라는 제도는 등기부와 대장에 토지 표시 맞추기의 목적이에요. 촉탁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맞출 목적이니까 그럼 등기부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할까요? 등기사항이 아닌 걸 촉탁을 할까요? 등기될 걸 촉탁을 할까? 등기 안 될 걸 촉탁을 할까? 그 개념만이 답이 나온 거 이제. 등기 될 걸 촉탁을 해줘야지 안 될 거 뭐 하려고 촉탁을 해줘요? 그래서 등기사항을 촉탁한다는 이 뜻이에요. 영어로 해서 그럼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하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토지이동 중 등기부가 없는 것은 신규 등록, 얘는 촉탁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얘 하나가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4번 답이에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를 제외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은 촉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사항을 촉탁을 하십시오. 등기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를 등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등기할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재, 지번, 면적이 아닌 것들은 등기사항이 아니네요. 촉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계가 바뀐다거나 좌표가 바뀌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는.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얘가 된 게 15회 시험에 출제합니다. 촉탁할 사항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촉탁할 사항은 몇 가지만 촉탁해요? 4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촉탁 사이도 이것만 기억해도 답은 떨어져요. 여기 아니면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1번에 보게 되면 80번 1번 지문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고 1번 틀려버렸죠? 뭐가 빠져야 돼요? 소유자도 빠져야 되고 경계도 빠져야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개만 촉탁 들어가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합병, 토지 분할, 지번 변경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척 변경 사유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항기가 있는 제3자 승낙은 관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서 정본으로 이해 가름한다. 축척 변경할 당시 이미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았어요. 3분의 2 이상 동의 받고 들어왔으니까 또 동의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승낙서를 가름해 버리는 거예요. 동의서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배울 당시에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 비과세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성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 촉탁 사유가 된다. 토지 등은 하나 빼고 촉탁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나 빼고? 신규 등록 빼고 다 들어가니까 바다가 된 토지 말소도 촉탁 사유가 되는 거 맞고요. 82번은 요거 채워 넣으세요. 요거.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니까 채워 넣을 수 있겠죠? 81번은 생략하고 82번 고르게 채워넣으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기억번은 몇일이에요? 7일. 니은번은 15일에서 그건 채워넣으면 될 겁니다. 넘어가서 83번은 생략하고 84번 보겠습니다. 84번의 경우 측량 수료지사 및 지제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바뀐 지번 소유자가 알까요? 모르니까 알려줘라. 통지해 줄 것 맞고. 두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럭키 7, 7일입니다. 등기 필요 없는 것은 잘못됐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복구도 신청받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하니까 복구한 경우 그 뜻 알려줘라. 통지사유 맞고요. 4번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맞고.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직권으로 한 경우 그 사실 다 통지해 주는 사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5번 답이 너무 쉬우니까 생략하고요. 86번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촉탁한다는 얘기는 몇 가지를 딱 잡아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4가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 안 촉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내 발달이 빨리 떨어져요. 1번에 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동을 정리한 경우 토지동, 소재, 지번, 지목 면적도 바뀌겠네요. 맞고 신청, 직권 따지지 않습니다. 다 촉탁이에요. 두 번째, 등기상 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간에 소유권 없죠. 2번은 촉탁 사유가 아닙니다. 소유권은 오히려 등기보고 대장 정리하는 거지 촉탁하는 거 아니에요. 2번 답이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도 촉탁 사유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 부여한 경우도 촉탁 사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 오류를 정정한 경우도 촉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하는 사항은 촉탁사유가 아니에요. 아니 묶어버리세요. 촉탁은 몇 개만 촉탁하더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거만 잡으면 답이 빨리 떨어져요. 오히려. 근데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한번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잠깐 쉬신 다음에 측량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 없는 것 같아요. 134페이지는 쉬었다가 들어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보도록 하죠.